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을 맞는 마음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도 늘 신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을 담아서 오늘도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정보들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연간 관광객 1,300만 명에 달하며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 중인 여수시의 투자 가치를 분석해 볼 거고요. 또 여의도와 함께 서울 3도심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영등포동과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또 분석해 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문의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레디 액션! 네,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멋진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윤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에게 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질문하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이요. 네네네. 네, 여수 지역이거든요. 여수요? 네, 그럼 네. 혹시 어머 세상에. 연관된 네네네. 맞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여수 밤바다 노래 좋아하시죠? 네네네. 네. 바로 이렇게 여수 밤바다와 네. 또 여수 엑스포가 유명한 지역이 바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여수 지역이죠. 네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 여수시 내에 있는 웅천 지역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여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라남도 남동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수반도죠. 여수반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남쪽은 남해 또 위쪽으로는 순천 또 고흥과도 가까운 곳으로서 삼면이 바다인 지역입니다. 국제적인 해양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1,000만 관광객이 모이는 곳으로 관광 수요가 전국 1위인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코로나로 해외 관광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국내 관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이 여수 지역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바로 이 웅천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서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라든지 또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국가 산업 단지 등의 어떤 양질의 직장, 또한 적절한 어떤 공급량 이런 것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우상향해 왔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수시 전체에서 가장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고요.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니라 해안가 일선의 어떤 상업지역이라든지 레지던스 이런 오피스텔 등도 프리미엄이 붙는 중에 있는 상당히 핫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웅천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많은 개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환적인 미래지향적 첨단 도시로서의 개발이라든지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서의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주거라든지 관광, 레저 시설 등 수많은 현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수를 다시 들릴 때마다 새로 변화된 모습의 개발들이 현재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 분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웅천 지역을 꼽을 정도로 여수의 강남 강남으로 성장하는 신개발지이죠. 그래서 관광도시로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웅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최대 레저 복합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즘 제 그 주변만 봐도 여수로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 인기를 저도 네, 이렇게 네.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여수를 투자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죠. 먼저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구 일원이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총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330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이고요. 평균 면적은 원룸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9제곱미터, 또한 투룸 기준으로는 58.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시세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4,900만 원의 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여수의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웅천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숙박시설은 많이 들어봤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숙박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용어가 좀 낯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함은 이제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이 합쳐진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호텔식 레지던스다라고 하는데요. 이 오피스텔이나 여타 주거시설 또한 이제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소형 주거 형태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주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호텔과 달리 취사라든지 세탁이 가능하고요. 2016년도 개정 시행령에 의해서 개별 등기라든지 전입신고, 또한 뭐 실거주, 전월세, 일세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오피스텔과 다른 것은 오피스텔은 실거주만 가능하지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장단기 임대가 가능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수시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하우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상당히 세금적인 면에서 우월하죠. 종부세라든지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 규제와 무관하고요. 양도시의 주택수의 배제가 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인 이 여수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세금 면에서도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행 그 고강도의 주택 정책에서 또 다른 해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과 일반 숙박시설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도 가능하고요. 숙박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수 웅천지구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입지부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웅천지구를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웅천지구의 해안가죠. 해안가의 일반 상업지역과 또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330실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이 지역은 신흥 부촌이면서 전남 최중심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한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수 웅천 지역은 현재 최대 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뭐 9,000세대 이상의 어떤 주거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상업 복합시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내 주거 선호도가 1순위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교통을 좀 보시면은 KTX 여천역과 여수 엑스포역, 또한 여수 종합터미널, 또한 연안 여객 터미널을 통해서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고요. 또한 여수에서 공으로 연결하는 둔촌대교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의 이동이 더욱더 수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웅천 소호간 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일대의 교통은 앞으로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수공단이 10분대, 공항은 20분대로서 교통 편의성이 좋고 향후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대중교통망이 확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관광 자원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은 곳인데요. 각종 대교라든지 육교의 건설과 초대형 공원, 또한 이제
이제 마리나 항만 개발 등이 대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이어서 여수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바다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수상 레저 관광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있는 이 이순신 그 마리나 항만이 바로 왼쪽 사진인데요.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죠. 앞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웅천 마리나 항만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곳에는 300척의 레저 선박이 계류할 수가 있고요. 어떤 클럽하우스라든지 문화, 상업, 복합 시설 등이 모두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관광 임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거기에 이제 화양 복합 관광단지라든지 경도 해양 관광단지 등이 조성이 될 예정이어서 해양 복합 레저 도시로서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춘 신성장 관광 벨트의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 관광 벨트라는 것은 이제 부산에서 경남, 전남, 섬진강 내륙까지 이 남해안 일대를 전면 개발하는 상당히 대규모의 초대형 개발인데요. 이 해양 도시로 개발하는 이 전남의 핵심 거점이 바로 웅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지역에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이 지역의 관광객이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급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웅천지구 최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좋은 여수 앞바다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순신 공원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이 더블 조망권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실거주라든지 세컨하우스 임대용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러한 주거 시설입니다. 바로 앞에서 오션 라이프를 현장 앞에서 누릴 수가 있고요. 이 이순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면 배산 임수인 웅천 지역 전체가 다 내다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공원이 되기 때문에 웅천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명소이기도 하죠. 또 뭐 이 지역 전체가 뭐 산책로라든지 뷰, 특히 야경이 상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아래쪽으로 예술의 섬인 장도가 있고요. 또 해변문화공원이라든지 오동도, 돌산도 이런 그 많은 관광지와 해수욕장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상당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생활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1분권 안에 중심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한 5분권 안에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모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거 편리성도 아주 잘 갖춰진 그런 곳입니다. 또한 해양 관광 종사자라든지 또 뭐 GX 칼텍스를 비롯해서 여수 산업단지의 6만 종사자의 수요층도 확보가 된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이렇게 거주 선호도도 높고 앞으로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는데요. 이 대장 아파트인 웅천 지웰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출발해서 현재 4억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뭐 작년에 입주한 그 같은 레지던스 형태인 꿈의 그린 같은 경우에도 완판 상태인 지금 5억대로서 2억의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동종 숙박시설과 아파트, 오피스텔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매우 차별화가 되어 있고 희소가치도 있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가성비가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아파트, 주상복합, 또 레지던스 형태로 새로운 어떤 3세대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소형대가 특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한 수익형이라든지 주거형 공간으로서 현지에서 선호하는 분위기와 가장 잘 맞는 주거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고향이신 분들, 서울이나 외부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웅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 가치가 높아지고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다져지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치가 한층 더 주목받고 있는 웅천지구의 입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관광자원 개발이 웅천지구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은 여수 웅천지구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프로젝트가 3단계로 발전이 되는 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남해권의 바다라든지 섬, 갯벌 이런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글로벌한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개발로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초대형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해양 레저 중심지로 육성을 하는 해양 레저 미항벨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리나 항만이라든지 해양 레포츠, 휴양, 복합 패키지 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2단계 사업으로서 광역 경제 벨트로 조성이 되는 다도 해양 관광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진국형 해양 레저 시대를 견인하는 이제 발전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수 해양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3단계로 국제 물류 거점 조성의 이제 발전 사업이 되겠는데요. 웅천지구가 바로 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발전 벨트로서 동아시아 간의 활발한 국제 교류 형성을 위한 전략적인 벨트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육성을 하는 대규모 이제 초대형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도시 발전 전략을 담은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된 가운데 2030년, 2040년까지의 그 미래 비전인 그 어떤 마스터 플랜이 다 수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성장 발전시키는 그 중심에 웅천 지역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택지 개발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28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개발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부지의 초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9천 세대 이상의 주거가 공급이 되고요. 또 3만 명의 계획 인구가 늘어나는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서 신도시급 의 복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수 국가 그 마리나 부지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현재 한참 진행 중인데요. 남해안 그 관광 벨트를 거점으로 하는 그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 자유구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또한 이 안에는 대기업의 자금이 1조 5천만 원이 투자가 되고요. 15,000명의 생산 인원이 증가가 되는 사업으로서 지역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여수 지역은 관광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 비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지역이죠. 또한 관광객들은 기존 구도심보다는 이제 신도시민 웅천지구 주변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숙박시설의 공급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되는 숙박시설은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3억대에서 5억대까지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먼저 안착한 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현재 안착한 현장으로서는 가격 프리미엄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화양지구 복합 관광단지와 경도지구 해양 관광단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 레저, 스포츠, 휴양 기능에 중점을 둔 관광지로 개발이 되는 사업으로서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콘도, 레저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1조 5천억의 사업이 되겠고요. 이 경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1단계는 24년까지, 2단계는 29년까지 복합 해양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1조 7천의 생산 유발 또 15,000명의 고용 창출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자금이 조 단위로 투자가 되는 전남 지역의 최대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개발 축의 중심에 바로 웅천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아주 희망적인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관광단지로
발돋움 중인 여수 웅천지구의 개발 호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관광객 수요에 비해서 숙박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세는 원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75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도 약 7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4,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수 대비 또한 동종 숙박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출을 활용하여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월세인 경우에는 이 75만 원 예상 임대가 가능하지만 주로 1세라든지 장단기 임대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월 수익은 더욱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25.9제곱미터 기준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으로 부가세는 별도이고요. 대출을 활용해서 접근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4,9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무관님? 네, 우리가 이런 관광지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접근을 할 때는 공실위험이라든지 고객 수요, 또 황금성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남 최대 개발 지역이죠.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어떤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교육, 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인근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산업시설 종사자의 수요, 관광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지만 공급은 적은 곳입니다. 따라서 공실 위험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은 어떤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 위탁 관리 업체에서 모든 임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고요. 또한 2년간의 임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임대 관리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할 때에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이런 임대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다년간에 많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임대 관리를 해준다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여수 최대 개발지로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가능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장재라든지 외장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호텔과 같은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요. 또 풀 퍼니시드 시스템이라든지 홈 오토 시스템 이런 다양한 수납 옵션 사항이 잘 되어 있어서 거주 편리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시설과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2.4m의 충고를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2.2m죠. 그래서 약 20cm 정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성, 개방감이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제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여의도 공원의 2배 크기인 이순신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330실의 대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전용률이 높습니다. 52.8%이기 때문에 전용률이 높고요. 전용 면적과 합법적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넓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룸은 11평대, 투룸은 약 18평대이기 투룸은 18평에서 한 20평대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레지던스로서는 상당히 넓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공간 효율성이라든지 주거 쾌적성, 희소성 면에서 모두 우수한 사양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웅천 지역을 새롭게 급부상하는 지역으로서 이 웅천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업체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어떤 웅천 지역에 관한 입지라든지 개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계약 조건이라든지 임대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지 꼼꼼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 정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나갈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지역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이 방송국이 있는 이 여의도와 상당히 가까운 지역,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네네네. 네, 영등포동 하면은 앞으로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국제 금융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지역으로서 대규모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이 한강 이남의 중심 지역이면서 정치, 경제, 산업,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초대형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변모하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기대 가치도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서울시의 어떤 그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네, 서울 대표 도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1호선 영등포역이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한데요. 덕분에 여의도, 목동, 마포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서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 영등포에는 백화점, 타임스퀘어, 먹자 상권과 지하 상가까지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3도심으로 승격되면서 도심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노후된 중공업 지역의 도시 재정비 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네, 여의도 직장인분들이 주거지로 특히 인기가 좋은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1호선 영등포역에서 3분 이내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영등포역은 앞으로 이제 개발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죠. 또한 이제 총 13층의 규모로 되어 있고요. 평균 면적은 19.8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시세는 1억 9,100만 원에서 2억이고요.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1호선 영등포역을 도보 3분 이내로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또 어떤 인프라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동 하면요, 영등포의 최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영등포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핵심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로 개발로 이어지는 최근접 지역으로서 경인로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기도 하죠. 1호선 영등포역에 3분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한 총 132
2호실의 오피스텔로서 타임스퀘어와 상당히 가까운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영등포역의 주변 상권 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뭐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각종 개발로 인해서 입지적인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현장 바로 앞에 70년대 건립한 아주 오래된 고가가 올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가가 철거가 된다면은 도로가 앞으로 이제 확장이 넓게 되고 또한 문화공원이라든지 또한 각종 공원 또한 도심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공간 등이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현장으로서는 매우 큰 입지적인 장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주변의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등포역의 초역세권의 현장이면서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도 상당히 가까운데요. 이 영등포 시장역 5호선뿐만이 아니라 6호선, 7호선, 9호선까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강남 못지않은 환승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바로 이 영등포 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올림픽도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경인로 이렇게 가전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특히 인근의 업무지구의 이동이 좋아서 위쪽으로 마포라든지 왼쪽으로 마고 또 아래쪽으로 주이밸리 또한 오른쪽으로 강남까지 동서남북 간의 이동이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여의도의 배후지로서 영등포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이나 언론, 방송, 통신 이런 그 양질의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여의도 업무지구의 수요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도심화되는 지역답게 이 영등포에 이제 신란산선이라든지 신림선 또 GTX까지 광역 노선들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교통 편의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시장까지 지하 상권이라든지 지상 상권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영등포 상권의 가장 근간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등포 내에 완벽한 어떤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또 뭐 구청 또 바로 뭐 오른쪽으로 한림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생활시설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또한 뭐 여의도의 IFC 몰까지 그 영등포에 없는 여의도의 시설 등도 가까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의도 공원과 또 뭐 영등포 색강공원 이렇게 생태공원까지 쾌적한 시설도 가까이에서 누릴 수가 있어서 어떤 교통 환경의 장점이라든지 주거의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고 앞으로 영등포가 발전을 할수록 현장은 입지 개선과 함께 충분한 주택 가치의 상승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생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가 높은 영등포동의 입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또 기존 중공업 지역을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방관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금융 중심지로 특화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육성이 될 텐데요. 도시 재생 형태로 복합 개발들이 초대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철도망의 구축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사업, 또한 중공업 지역의 재생 관리, 또한 주거환경 개선, 또한 생활 기반 시설들이 모두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또한 문화 산업 공간이 크게 나누어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물레동에 이제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중공업지 개발을 좀 본다면은 중공업지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물레동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권 발전에는 필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거 밀집이라든지 산업단지, 주거 산업 혼재 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중공업지 개발의 필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제적으로 자립된 지역으로 육성을
나가는 방안인데요. 이 낙후되었던 중공업 지역이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서 종상향된 주거 시설들로 앞으로 개발이 되고요. 저층의 어떤 낙후된 이제 건물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반 시설로 정비가 될 텐데요. 첨단 산업이라든지 산업 혁신의 기반축으로 발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의도와 연계된 어떤 마이츠 문화산업으로 육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인로 일대에 개발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의도에서 신도림까지로 이어지는 도로 전 후반부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안에는 영등포 역세권의 복합 환승센터의 입체적인 복합 개발이라든지 고가 철거, 물레 머시닝 밸리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업무와 산업 기능이 강화가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금융 중심지와 연계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조성이 될 계획이어서 영등포역 주변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부간선도로라든지 또한 뭐 제물포 터널은 직주 근접의 어떤 기능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지상도로는 일반 도로로 이제 축소가 되면서 전환이 되고 친환경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특히 개선이 효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교통의 호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신안산선 24년까지 완료가 되고요. GTX B 노선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노선이죠. 또한 신림 경전철도 2022년까지 개통이 예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철도 노선이 북선으로 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그 강남이라든지 또 한양도선 이 두 도심과 또 업무가 연계 통합하는 어떤 그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또 교통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동하기가 좋아서 또 직장인 유치가 좋은 직주 근접의 최강의 입지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3도심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될 영등포동의 미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영등포동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 현재 시세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시세는 1억 9,100만 원에서 2억 원이고요. 전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예상을 해본다면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는 대출 70%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가능하겠고요.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서 8,100만 원 가능하겠습니다. 네, 영등포동 원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1억 9,100에서 2억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2,1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8천에서 8,1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봉님? 네,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초역세권의 상업시설이 우수한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시설, 거주 편리성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의 낭비를 최소화한 실용적인 평면과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실물 임장이 가능하고요. 빌트인으로 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 수납 공간 또한 꼼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전보안 시스템 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보셔서 아래층부터 꼭대기 위층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요. 계약 조건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강남 4구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인데요. 강동구 변화의 중심 지역이 바로 또 천호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호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인해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교통 호재도 많은 곳이죠. 또한 이제 산업 일자리가 대규모로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5만 명의 생산 인원이 늘어나는 곳으로서 다각도로 발전이 많은 지역으로서 상당히 이 전체적인 지역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지역으로서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천호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동구의 랜드마크 지역인 천호동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수월하고요.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통해 강병북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천호동은 광나루 한강공원과 천호공원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 지역으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아울렛 등 쇼핑과 문화를 아우르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업무단지 개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하철도 연장 개통되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경제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자족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천호동 소재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3분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복층형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9층 규모이고요. 전용 면적은 26.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시세는 3억 3,4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투자 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8호선 암사역과 도보 3분 이내의 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주변 생활 환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이제 천호동 암사역에서 3분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에서 가까운 초역세권의 입지로서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이 투룸 복층 다세대는 좀 귀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룸 복층은 많이 있지만 이제 투룸 복층 다세대는 이제 쉽게 볼 수가 없는 형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평대에서 21평대로 구성이 된 방 2개 복층과 방 4개의 복층 이 혼합이 된 그런 주택입니다. 특히 복층 높이가 160cm로 16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다양한 타입이 섞여 있는 쉽게 볼 수 없는 주택으로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천호동 소재로 대규모로 정비되는 바로 옆에 천호 재정비 지구가 붙어 있고요. 또한 이제 아래 위쪽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위쪽으로는 명일, 고덕, 상일 또한 아래쪽으로는 둔촌 재건축 지역의 메모드급의 고급 신축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재건축 이주 수요의 대체 주거지이기도 하면서 재건축과 도시환경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호동 그 일대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이 천호동의 낙후되었던 이미지가 이제 많이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거 상업 업무 시설들로 깔끔하게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참 이제 펜스가 어떤 낡은 주거 지역이라든지 집장촌 이쪽에 펜스가 쳐져 있어서 아주 공사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천호대교 건너편에 강변북로 이용이 좋고요. 또 광진구와도 마주보고 있고 송파구와는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 또한 아래쪽으로 잠실로 이어지는 교통 편의성이 좋습니다. 이 암사역이 현재 8호선의 이제 종점이죠. 앞으로 별내까지 이어지는 확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5호선이라든지 9호선의 연장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다양한 어떤 교통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강남 인접성뿐만이 아니라 교통적으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고가의 어떤 그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축 아파트들의 어떤 공급으로 인해서 복층 다세대 주택으로서 상당히 그 평수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젊은 세대나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형 평수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지 않은 평수로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 강동병원이라든지 보훈병원, 아산병원, 특히 대학병원의 수요가 아주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또한 삼성물산이 있는 상일동 업무지
지역의 수요 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소형 평수 오피스텔이라든지 어떤 원투룸의 주택이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천호동이나 길동 이 지역에서 주택을 많이 얻기 때문에 특히 이 업무단지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현대백화점이 있는 이제 천호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아울렛, 재래시장, 뭐 구청, 세무서, 전화국 뭐 이런 그 생활시설이 너무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또한 뭐 암사 역사공원이라든지 또 선사 유적지가 앞으로 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공원의 진입이 좋고요. 또한 올림픽공원 등 이런 도심 속의 녹지공간 활용도도 아주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도 좋고 앞으로 개발 기대감도 높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천호동이 주거지로 인기가 좋은 이유, 입지 분석을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천호동의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발 호재를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현재 이제 강동구에는 3개가 종점인 지역이죠. 우선 이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사역이 종점인데요. 별내 북부역으로 연장이 되면서 3기 신도시와 연결이 되고요. 또한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일동이 종점이지만 앞으로 하남 미사까지 이제 연장이 되면서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아래쪽 둔초운으로 연결이 되는 직결화 사업까지 있어서 2개의 노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효과까지 있죠. 또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계 연장 사업으로 현재 보훈병원에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고덕 비즈밸리인 강일지구까지 연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5호선 고덕역과도 환승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 간의 철도가 이제 그 확장이 되고요. 단절됐던 노선들이 연결이 되고 환승이 줄어들면서 급행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송파라든지 강남 지역이 매우 빨라지는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어떤 교통 개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상으로 등극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첨단 업무단지와 앞으로 생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함께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강동구를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으로서 강동구 내 IT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랜드마크가 되는 이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통시설이라든지 쇼핑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비즈니스, R&D, 연구센터 등이 모두 들어오고요. 뭐 롯데몰이라든지 이케아가 들어와서 좀 유명한 그런 곳이 앞으로 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관광객까지 창출이 되는 사업으로서 150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입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저층 주거라든지 비선호 시설 등이 이제 모두 없어지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상업, 업무 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는 중심 지역 재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구역은 착공을 했고 또 나머지 지역도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 초고층의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오피스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한 재래시장이 정비가 되면서 천호 로데오 상권과 연결이 되면서 대규모의 어떤 그 대형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강동구의 발전과 함께 입지적인 개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교통기능 강화, 지역 재정비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천호동의 미래에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천호동 복층형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시세는 3억 3,4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이고요. 전세는 3억 1,0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을 예상을 해볼 때 투자 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를 예상을 해본다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5만 원 가능하겠습니다. 대출 갚는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4천 예상을 해본다면 투자 금액은 1억 8,4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천호동 복층형 투룸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요, 3억 3,400에서 3억 6,4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4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8,400에서 2억 4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호동에서 복층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여기는 이제 복층형 투룸으로서 채광이라든지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초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입니다. 또한 업무단지 인근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가졌고요. 또 18평대에서 24평대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다라는 것, 풀 옵션이라든지 붙박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많고 또한 교통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서 산업단지와의 거리라든지 또 실제로 가보시면서 재정비 지구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택의 가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